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만 명이 문을 닫아도 전체적인 창업자 수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트렌드가 뭐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자영업자가 그걸 캐치한들 큰 프랜차이즈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5억 받으시고 대출을 4억 받으셔서 9억을 땡기셔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을 하셨어요. 매월 한 2천에서 3천 정도 마이너스를 계속 채고 있고, 연탄구이집을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됐어요. 담배 피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봅니다. 예약이 그냥 항상 풀로 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B2K 브랜딩의 배문진이라고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쉽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브랜드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브랜드를 만들어드리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상호나 로고나 디자인이나 광고를 잘하는 데들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진정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팔고자 하는 상품에 연결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40대 남성분이셨어요. 대기업 평생 다니셨고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신청하셔서 5억 받으시고 대출을 4억 받으셔서 9억을 땡기셔서 남양주에 이제 큰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을 하셨어요. 마케팅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시고 지인들도 모아서 한두 달은 장사가 잘 되셨는데, 3달부터 매출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를 파는 매장이 됐어요. 한 달에 6천 정도 나가는데 매월 한 2천에서 3천 정도 마이너스를 계속 채고 있고, 오픈하신 지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느끼기엔 아이템으로 사업을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외형적인 것만 보고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망하시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 사회라고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경쟁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경쟁을 하고 자영업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다들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나가서 하루에 뭐 적게는 10시간, 뭐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일을 하시는데 그거 자체는 경쟁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분들보다 특화되고 차별화되게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건 노력이라기보단 버티는 거다. 지금은 모든 아이템들의 퀄리티가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옛날처럼 어디 삼겹살집은 냄새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삼겹살은 기본적으로 다 맛있고 다 퀄리티가 좋은데, 그러면 이 삼겹살을 어떻게 이 사람이 즐겁게 먹을 수 있을지, 좀 더 가치 있고 재미있게 먹을 수 있을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유행이 뭐냐, 트렌드가 뭐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답변을 안 드립니다. 모른다 그래요. 트렌드라는 게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인데 자영업자가 그걸 캐치한들 이미 캐치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큰 프랜차이즈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템 찾고 할 시간에 저는 본질에 더 집중하고 나의 장점이 뭘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의뢰를 받아서 브랜딩이 끝나고 오픈한 매장이 있는데, 강남 대치동에 연탄구이집을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인테리어도 막 예쁘게 할 거고, 삼겹살이든 혹은 목살이든 막 이렇게 쌓아둘 거고, 예쁜 소스 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할 거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한다고 하면 연탄 좋은 거 쓰고 거기다 고기 두꺼운 거 쓰고 김치나 묵은지 잘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거를 좀 중간을 찾고 싶었어요. 연탄구이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거든요. 왜냐면 연탄을 피면 주위에서 분명히 클레임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사장님은 연탄을 펴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연탄구이집이라는 분위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연탄이를 굽든 숯으로 굽든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주방 안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연탄 초벌 다이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밖에다가는 커다란 유리를 짜서 거기다 연탄을 500장을 때려 박았어요. 그럼 손님들이 들어와서 연탄을 시각적으로 보고, 안에 들어가서는 초벌로 연탄으로 고기를 구워주는 걸 보고 막상 테이블에 오면 굉장히 깔끔하게 먹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분명히 강남에서는 다 팬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탄구이를 원하겠다, 인테리어 쪽으로 치중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원하는 연탄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고, 대신 고기랑 이런 것들은 저희가 메뉴를 화려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선릉 DB손해보험이랑 포스코타워 뒷골목인데 쉬는 담배 피시는데요, 빨간색으로 매장을 만들었거든요. 담배 피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봅니다. 첫 달 소주 무제한 이벤트를 해서 예약이 그냥 항상 풀로 차 있어요. 항상 브랜딩을 할 때는 아이템보다는 어떻게 누구한테 팔 건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루 종일 담배 피는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을 했고, 대치동 바닥에서 연탄구이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무조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건물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시각적인 효과를 좀 줬습니다. 맛이나 이런 것도 기획도 해주시나요? 연탄집 오픈하신 대표님이 프랜차이즈를 오랫동안 운영하셨어요. 거기서 유행하고 있는 생고기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거기다가 양념갈비 하나 추가하고, 이런 생고기랑 양념갈비 먹으면 매운 게 땡길 것 같아서 매운 불오징어 이렇게 연탄에 구워주는 거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메뉴는 구성했습니다. 매월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50분에서 60분 정도를 모시고 진행하는데, 반 정도가 예비 창업자 분들이세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명이 문을 닫아도 전체적인 창업자 수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기술이 뛰어난 거랑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업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빙의를 해보면, 제가 음식을 뭐 한 10몇 년 했고 음식을 되게 잘해요. 그걸 가지고 내 음식을 뽐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상권을 하나 봐놓고 있으면 거기에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혹은 저녁시간에 어디에 제일 많이 가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을 많이 간다. 다른 삼겹살집을 제치고 여길 많이 가는 이유를 파악해야죠.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파악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여기다 쏟아부어서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상품 만들어 놓고 상권 찾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매장 묻혀보고 아이템부터 짜지 않습니다.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활발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샤이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성스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손이 느려요. 정성들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디저트 같은 거를 만들게 하고, 그럼 그 디저트가 어울리는 상권을 찾습니다.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분한테 맞는 디저트를 개발을 합니다. SNS 뭐 마케팅 대행사 이런 분들 보면 결국에는 상위 노출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검색하면 1등으로 올라오겠다고 해주는 건데, 비주얼적이나 매장의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올라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딱 내려가다가 이 집 뭐지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 포인트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이상적인 매장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손님으로 한번 가보고 거기에서 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매장이 딱 저녁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손님으로 내가 갔을 때 느낀 매장의 장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매장이 점심에는 아예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오피스 상권이라면 주말에는 장사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단편 그 시간만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한다면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죠. 자본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컨설팅 업체든 어디든 보면 이 매장을 오픈하면 평당 얼마가 들을 거고 초기 비용은 얼마가 들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계약을 하면, 이건 진짜 열이면 열 다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몇 천만 원은 더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영끌을 해서 매장을 오픈을 하면 하루만 매출 떨어져도 사람이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상한 거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장이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생각하는 오픈의 규모가 한 10이면 창업비를 조금 줄여서 수준을 70%라도 낮추고 예비비를 가지고 여기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제가 책에 마라톤 얘기를 해놨는데 1년에 100만 명이 마라톤에 지원을 해요. 완주를 하는 사람들은 5%에서 7%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마라톤을 참가하는 목적이 불분명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은 다 다를 거예요. 1등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스포츠 의류 사업을 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내년에 갈 건데 예행 연습을 할 수 있고, 예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무턱대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창업시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 예전의 브랜딩들은 보면 상품이 퀄리티가 높으니까 브랜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식재료든 뭐든 온라인 치면 가격이 다 나오고, 상품들은 상향 평준화가 됐고, 그러면 브랜딩이라는 건 모든 게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남들이랑 다른 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브랜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그거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표현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부부가 하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돈가스 딱 2개만 팝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돈가스 2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게 만들겠다, 이게 신념이 박혀 있어요. 메밀국수 이런 거 안 팝니다. 이 신념을 딱 갖고 있고 여기에 올인을 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점차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고 어떤 걸 보여주고 싶고가 없어요, 대부분.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내가 꽤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수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망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기는 했어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매출 전환을 일으켰던 브랜드들, 실제로 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꽉꽉 눌러서 담았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